네, 이번 2022년 수능 수시하고 정시가 10월, 11월 달 이제 지난달까지죠. 각각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 의치학계 계열 경쟁률 보자면은 예상했었지만 의치학 계열 대학 입학 희망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나왔죠.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국내 약대 입학해 그 피트를 통한 입학이 아니라 수능 통해서 입학이 가능해졌는데요. 수능 수시로 약대 평균 경쟁률 44.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성대 약대라든가 동국대 약대 경우 너무나도 높게 나왔는데요. 또한 이제 그 아래쪽 보시면 의대 치대 또한 32대 1 이상으로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쟁률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동일하거나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 몇 년간 해외 의치학대 진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변함없이 해외 의치학대 유학에 대한 관심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인 2019년이나 코로나 시국 이후인 2020년 국가별 유학생 수치를 잠깐 보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25% 정도, 중국이 22%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과 중국에 유학을 가장 많이 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 수치는 의치학 계열 진학자만이 아니라 전체 유학생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은 또는 호주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영국과 일본이 더더욱 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이 증가율은 아무래도 이제 의치학 계열 유학생의 증가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약대 의대에 대한 학생들 관심도가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래도 한국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의치학계 계열 학비가 가장 저렴하면서 의치학 계열 선진국이라는 장점이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드윈 강남스카이는 일본 이외에도 이제 미국, 영국 쪽의 의치학대 진학 그리고 재학생 과정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본 의치학대 쪽에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의치학대 과정은 우선 입학에 대한 시험, 이후 최종 입학 진행하는데 입학만이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의치학대 재학생 과정을 유급 없이 잘 마무리 짓고 최종적으로 일본에서 약사, 의사, 치과 의사 등의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증 획득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한국에서 다시 약사, 의사, 치과 의사 등의 자격증 획득하고 한국, 일본 동시 약사 의사 되는 그러한 길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리드위는 이제 다른 유학원이나 학원들처럼 최종 입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의치학 계열의 특성상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영국, 호주 등 어느 국가의 의치학 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그리고 졸업 후에 최종 라이선스 획득까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 따라서 리드윈에서는 입학 재학생 과정, 졸업 국가고시 이렇게 4단계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유학원들이나 학원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설명의 순서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시간이 좀 더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설명에 참석하신 학생들, 학부모님들 단순히 이제 장밋빛 미래만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의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회가 되려고 하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왜 일본 의치학대를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보다도 일본 의치학대가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의치학대, 약대 치대 입학이 한국의 피트나 디트, 수능을 통한 입학보다 어떤 점이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을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이 가장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의치학대 입학부터 미래 전망까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본 약대 교수님 그리고 약대 치대 재학생 인터뷰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윈에서 말씀드리는 일본 약대 치대 편입학 프로그램 신입학 포함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일본 의치학대 왜 일본 의치학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가사키 국제대학교 약학부 교수님이시면서 북해도 의료대 치학부 임상 교수님이신 최근택 박사님께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여기는 치바과학대학교 제가 홈페이지이고요. 홈페이지 여러분 이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한국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요즘은 워낙 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번역이 되고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약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치바과학대학하고 무슨 관계라서 네가 이제 설명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치바과학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맨 처음 페이지고요.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18년도 9월 18일자로 치바과학대학교 이제 개공 교수로 임명이 됐고요. 저에 대한 정보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원래 이제 의학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한 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천연물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그다음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이제 일본 대학하고 또 연관을 갖게 돼가지고 그쪽에 학생들을 보내는 일을 하면서 저 연구가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었죠. 이제 뭐 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뭐 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범위 내에서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많이 좀 어려우시죠. 뭐 저도 많이 이제 수업을 맨날 뭐 이렇게 줌으로만 하니까 실강을 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서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순천대학교에서 원래는 이제 제약 쪽 학과에 있다가 지금은 교양교육원에서 이제 교양 수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의 대학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뭐 치바과학대학하고 나가사키 국제대학 그다음에 북해도 의료대학의 치대 쪽을 이제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제약 산업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먼저 뭔가가 이제 잘 이루어지려면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비는 이제 좀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1990년대 일본 10대 제약사하고 2019년도 한국 10대 제약사하고 매출 규모가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누군가 얘기할 때는 30년 차이가 나요 라고 하는데 30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납니다. 그게 좀 아직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좀 많이 어렵죠. 잠재 성장률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사실은 이제 제약 산업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에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약 산업은 투자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우리 뭐 셀트리온 같은 데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의 5배를 일본의 다케다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매출의 5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뭐 1등부터 5등까지의 제약사의 전체 매출 정도를
일본의 기업 하나에서는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00개를 투자했을 때 두세 개 정도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맨파워라고 하기도 하고 확률 게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거기에서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많이 돈을 벌면 그만큼 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40조를 벌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가의 이런 이제 그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제약산업인데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거에 좀 우리가 막혀 있어서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고 제약 산업 인재를 우리가 좀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긴 하는데요. 아직 좀 안타까운 좀 실정이죠. 그래서 한국 약대하고 일본 약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 약대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제 제약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과학기업 루벨상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없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 12위, 1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3위 정도 되고요. 연구소는 일본은 굉장히 연구소가 많아요. 아마도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을 또 제약 산업에서 또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R&D 비용은 이제 20개의 제약사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한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제약사가 1년에 5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진학은 우리나라는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석사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일본은 이제 박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면요. 일본 치과는 편의점 수보다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현재는 편의점 수도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저희 가보면은 편의점 치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은 들지만 일본은 현재는 많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일본 가서 치과 면허를 따고 6년, 7년, 8년, 그 다음에 이제 막 돈을 벌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치과 의사 나이가 60대 이상이 많죠.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60대 치과 의사 같은 경우 10년, 20년 정도 뒤면 아마도 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치과 병원도 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일본 치과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치과는 많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치과 면허를 따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는 이제 제가 있는 북해도 의료대학 치대 같은 경우는 2명이 졸업했습니다. 2명이 졸업을 했고요. 2명 다 일본 면허 따고 바로 한국 면허 땄고요. 한 분은 저희 이제 대학교 교원으로 계시고 한 분은 개업을 해서 강남에서 개업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치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뭐 이제 보면은 치과 졸업하고 거의 이제 그 면허 따고 난 다음에 개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과학대학 오늘 설명이기 때문에 치과과학대학에 대한 것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오해는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치과과학대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계약일에 약제사를 1,000명 이상 배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졸업생 2021년 3월까지의 졸업생이 1,389명입니다. 합격자는 1,265명이고요. 그러니까 합격률은 91%입니다. 그럼 보통 생각할 때
치대를 졸업을 하면 거의 면허를 따겠구나. 한 90%는 따겠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그 좀 다른 얘기를 잠깐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요 편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105회입니다. 작년에 약사국시 합격률, 일본의 약사국시 합격률에 대한 게 쭉 나와 있고요. 사립대가 61고요.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같이 있는데 75개 정도의 약학대학이 있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총 개입니다. 일본 약사 같은 경우는 약대의 정원이 14,000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1,700, 1,700에서 3,400명 정도 뽑았죠. 내년까지도 아마 신입편이 같이 뽑기 때문에 한 3,40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후년부터는 이제 1,700명만 이제 신입으로만 뽑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4,000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6년제 뭐 이제 4년제 약대가 아니고요. 다 6년제 약대를 가지고 지금 통계를 잡은 건데요. 14,000명 중에 14,000명이 응시를 하고 합격자가 한 10,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05회고요. 그다음에 올해 거를 제가 좀 볼게요. 올해 거 같은 경우는 105회 말고 이제 106회를 해드릴게요. 106회. 잠깐만요. 음. 자, 106회도 이건 106회입니다. 15,000명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응시자하고 추론자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학교마다 졸업을 하는 그러니까는 응시자라고 하는 거는 6학년 1학기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가 졸업 시험을 안 보면은 안 보거나 뭔가에 이제 성적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응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졸업이 안 됐으니까 응시 너희 못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0명 정도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응시한 인원이 14,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가 9,600명입니다. 대충 뭐 우리가 쉽게 보면 일본 약 같은 경우는 14,000명 정도가 응시해서 9,600명, 한 10,000명 가까이가 이제 합격을 한다. 약사고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일본 약대가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보시면 14,000명이 뽑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응시자가 14,000명이에요. 그리고 합격자가 약 10,000명이 나옵니다. 그럼 4,000명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응시를 한 인원도 그렇게 치면은 18,000명이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4,000명이 응시합니다.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신입생을 14,0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인원 중에서 6학년까지 가는 인원이 10,000명이란 얘기예요. 떨어진 인원은 계속 누적돼서 이제 4,000명 정도가 이제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합격하고 하는데 결국은 14,000명을 뽑지만 6학년까지 가는 인원은 10,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 입학은 할 수 있지만 졸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학년에서 입학은 됐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유학원들도 뭐 요즘 보니까 치바과학대 유학원에서 어디 하는 데도 있고 뭐 무슨 어디죠? 무슨 어학원에서 막 광고하는 데도 얘기하는데 뭐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격한 거하고 졸업한 거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거기에 많이 좀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몇 명이 졸업했느냐? 14,000명이 입학해서 10,000명만 졸업을 하는데 그럼 정말 그 10,000명 안에 우리 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치바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경우도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많이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한국인에 대한 뭐 이런 입시를 제안을 했을 때 학교에서 좀 많이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잘 해줬고요. 이 입시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입시가 아직까지 우리가 10년째인데요. 10년째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30%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30% 감면 혜택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또 잘 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한국인 유학생 통계입니다. 자, 이 통계는 한국어 입시, 지금 리드인에서 하고 있는 이 입시입니다. 이 입시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통계만 잡은 겁니다. 그 전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바과학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일본 약대, 뭐 어느 약대나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3, 40% 정도가 중간에 이제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받기는 좀 수월하게 받습니다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인원이 좀 조금 줄고요.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인원이 좀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6학년까지 가는 인원이 조금 이제 입학생 수만큼은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게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입시 같은 경우는 그런 입시는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입시냐면 졸업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입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의 통계입니다. 전체 인원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이 입시를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의 통계입니다. 치바과학대학 같은 경우 10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83명이 재학 중이고요. 졸업생은 7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년제니까 아주 좀 오래 된 거죠. 그리고 전학생이 7명이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한 학생들은 이제 조금 뭐 치바과학대학보다 좀 이제 인지도가 있는 메이지 학과대학이나 킨키, 테이큐 뭐 이런 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중간에 이제 공부가 좀 힘들어라고 이제 퇴학한 학생은 5명입니다. 그리고 약사 면허 취득자가 이제 5명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친다면은 이제 뭐 유급률은 저희가 한 15% 정도 됩니다. 유급률은 한 10명 중에 한 1.5명 정도 유급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급하지 않고 쭉 올라오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다이렉트로 이제 약사 면허를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사 면허 취득한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약사 면허 취득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이제 입시를 이제 저희가 있었는데, 한국어 입시 후 일본어 교육을 했던 이 프로그램으로 했던 학생들만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지금 4명 정도 됩니다. 4명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국립대 병원 제주 이제 거기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약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약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 치바대학 주변 전경에 대한 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따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원 측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뭐 영어 수학이 잘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생물 부분에 우수한 성적이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뽑습니다.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되면 되는데 비중 면에서는 화학 성적이 한 2배, 3배 정도,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수들이 뽑는 그 입시 같은 경우는 와서 우리 학과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뽑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취지여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그 일본 그 약대 치대 신입학 편입학이 한국의 피트, 디트, 수능보다 어떠한 부분들이 유리하고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기존의 국내 약대 입학을 위해서는 일종의 2+4 제도 알고 계시죠? 학부에서 2학년까지 수료한 후에 피트 시험을 통해서 4년제 약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2022년 입학생부터는 6년제로 수능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피트가 37개 약대에서 폐지되고 오로지 수능을 통해서만 입학으로 변경이 되죠. 이 부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최근 피트로 경쟁률이 거의 9대1로 고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응시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그 피트의 높은 난이도, 그다음에 경쟁률로 인해서 수능을 도전하고자 하는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능 경쟁률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일찌감치 그 수능을 통한 약대 입학에 적응하기 위함도 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죠. 이번에 1763명 응시했었는데 44대 1. 아까 설명의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그다음에 성대, 동국대 등 굉장히 높은 숫자로 나와서 이 한국 약대 거의 힘들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치대를 가볼까요? 국내 치대 입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대 입학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디트 시험을 통해서 가는 학교,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세 개 학교는 디트를 통해서 현재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형태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수능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데 이 앞부분에 보신 것처럼 디트 평균 경쟁률 8대1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트, 디트 국내에서 피트보다도 더 어려운 최상급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통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도 치대 학사 편입 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치대 11개 치대 중에서 3개의 치대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치대에서 수능을 통해서 7년제 치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대도 32대 1, 뭐 경희대 학사 편입이라든가 전북대 학사 편입 53대 1, 74대 1. 한국에서도 치대 들어가기가 거의 의대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일본 의치학대 그럼 궁극적으로 진학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뭐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 따라서 그 생각들 다르실 거고 이 한국의 약대 치대를 들어가기 어려우니 일단 여기라도 들어가 보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첫 번째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최상위 수준의 국내 의치학대 이거는 저희는 이제 그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되는 이제 국내 의치학대 입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상위 수준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 의치학대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약사 의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 일본이 약학, 의학, 치의학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미국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도 EU와 수준을 나란히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이질감이 작아서 학습하기에 오히려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의료 관련한 라이선스 획득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에 대한 라이선스 획득은 뭐 결국 일본 국가고시 합격이 목표가 되게 되고 학교의 전체적인 레벨보다는 국가고시 얼마나 잘 합격시키는 학교인가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죠. 그리고 세 번째, 취업에 대한 글로벌한 취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약대 치대 졸업하고 면허 취득하게 되면 거의 국내에서만 활동하게 되는데 아직 한국의 약사, 치과의사 면허가 해외에서 높은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약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여러 일본계, 독일계 등의 대형 제약회사 취업뿐만 아니라 일본 내 나아가서 미국이나 다른 호주, 영국 쪽에서도 인정받고 취업이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보다 글로벌한 의료계열 인재를 희망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으로 의료계열 진학이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한국,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영국 의치학대 입학부터 미래까지 빠른 시간에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에 일단은 약학, 의학 분야별에서 그 일본의 세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걸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 보시고 좀 의아해 하시면서 놀라신 분들도 계세요. 이 정도인가, 일본이? 이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출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 이외에 미국, 일본, 그다음에 EU, 중국입니다. 그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1위임은 자명한 사실인데 2위권인 EU와 일본의 격차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미국, 일본, 한국, EU 이외의 타 국가는 사실 비교할 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정도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리고 바이오 의학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약학, 제약 관련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8.1, 90.8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일본과 유럽 수준이. 그 외에 이제 소화기 질환은 내과적인 수준, 여기 그 혈관 질환 정도가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치아 질환이 이제 치의학 관련된 수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85, 87, 83, 86 거의 차이가 별로 없고 맨 우측 좌측에 있는 초록색 한국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의치학, 의학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약학 부분, 그다음에 내과 계열, 의과 계열, 여러 가지 임상 계열도 그렇고 일본이 유럽 수준이다. 거의 유럽이라 하면은 영국 정도, 프랑스 정도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 오늘 설명에 신청하신 분, 참여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대부분이 이제 약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렇다면 일본 약대 입학이 가장 유리한 점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취업이 100%다. 물론 일본에서는 현재 취업 100%는 거의 보장된 상황이고 한국도 지금 한국 내에서 지금 매출액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제약회사들 중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매출액 순위가 싹 다 일본 계열 제약회사입니다. 이쪽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리고 지금 일본 약대생 같은 경우에는 치대나 의대에 비하면 훨씬 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다르죠. 그리고 일본의 전문 약사 면허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에 이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전문 약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조만간에 국회에 상정이 되면 대형 병원들은 전문 약사를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문 약사가 없기 때문에 졸업 후에 일본에서 전문 약사 면허까지 취득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 와서 상당한 몸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일본 약대를 졸업하시고 일본 약사면을 취득하신 분들은 추후에 한국에서 약사면을 다시 준비하셔야겠죠. 한국 약사 시험을 보실 때 해외 약대생 같은 경우에는 약사 예비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약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약사 예비 시험 굉장히 어렵고 합격률도 굉장히 낮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거는 미국이나 호주 약사들조차도 한국 약사 예비시험 합격률이 이렇게 14%, 10% 정도로 저조한 데 비해서 지금 일본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 그다음에 금년 7월 달이 2회입니다. 예비시험에 40% 가까이 합격률을 보였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한국 약대와 일본 약대 간의 커리큘럼, 수업의 내용, 전체적인 부분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 약대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본에서도 약대에서도 배우기 때문에 한국 약사 국가고시까지 진행하는데 더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의 약대, 약사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약대 쪽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입학 조건이죠. 뭐 한국은 입학 조건 다 아시기 때문에 통과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건 과거의 성적 필요 없다, 내신 성적 필요 없다, 검정고시 학생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번 그 입학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그다음에 시험에서 자국민, 유학생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또 특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죠? SAT 시험을 기본적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민 뽑고 TO가 입학 TO가 10% 남는 10% 정도만 유학생을 선택합니다. 의대 치대는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입학의 구멍이 굉장히 작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단 덜 하지만 유학생들은 반드시 1년간 파운데이션 걸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 4등급 이내까지 보통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입학 조건에서는 일단 일본 위치학대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겠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과정이 더 중요하죠. 사실 한국에서 재학생 과정 통과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의치학대 모두 6년제, 약대, 의대, 치대 모두 6년제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한 추가적인 시험 보는 부분, 어떤 진학하는 부분들 없이 진행할 수 있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공부를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유학생 유급률이 작다. 이게 좀 특징일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동일하게 6년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6년 통합 약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립대부터 해서 상위권 대학은 2+4년제 한국의 피트 같은 피켓 시험을 보고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이 피켓 시험을 통해서 팜기라고 하는 약대로 입학을 하는데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합 4년제 또는 5년제입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이 대부분인데 4년제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 수준의 약학을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유학생 유급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30에서 40% 유학생들은 매년 유급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학원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죠. 그다음에 졸업 및 라이센스 취득까지는 일단 재학생 과정만 잘 버티면 졸업 후 라이센스 취득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4개 국가에 대한 약대, 약사 비교를 잠깐 하자면 여기서 발생 비용, 학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2+4년이죠. 2년 마치고 그다음에 4년 약대 했을 때 대략적으로 6,240만 원 듭니다. 전체 비용이. 이거는 연대나 경희대 약대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6년. 일반적인 사립대 1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희 지정교 입시, 저희 한국어로 시험 보고 들어가는 일본 약대들은 8,4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할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국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학비가 비싸죠. 그래서 미국도 6년제인데 대략적으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3억 6천 정도의 비용 발생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4년이지만 앞서 1년간 파운데이션을 걸쳐 가야 되기 때문에 1억 6천 정도 비용 발생합니다. 한국 약사 시험, 한국으로 리턴을 해서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약대생들이야 거의 대부분 합격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응시자 중에 합격을 하고 있다. 이게 특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20%,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약사 국가고시 아닙니다.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영국 약사 중에 합격생이 현재까지 2년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전망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약사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국도 많죠. 그래서 취업난 고조되고 경쟁률 상승하고 있어서 한국 약대 졸업한 한국 약사들의 미래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약사가 부족합니다.
드럭스토어는 많은데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률 100%, 그리고 또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약회사 취업률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래 전망은 가장 좋죠. 전 세계에서 학비가 비싼 만큼 약대 졸업생의 약사의 그 연봉 페이는 전 세계 가장 최고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 취업하기도 좋다. 영국도 취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영국이나 호주 등 이제 영연방 국가 내부에서 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약사 페이는 그 미국의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자, 치대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다 아시죠? 한국 치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치대. 이것도 일본 약대와 동일합니다. 과거 성적 필요 없고 입시제도 다양하게 돼 있고 자국 민 유학생 구분이 없습니다. 치대 역시.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덴탈 4년. 그래서 학사 학위 소지자만 일반적으로 덴탈 스쿨 그 이후에 그 치전원이죠. 입학할 수 있는데 치전원이 의전원보다 미국에서는 더 적기 때문에 유학생 TO가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미국에서는 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대에 비하면 의대나 치대는 그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내신 2등급 이상, 그다음에 그 대학생이었을 경우에 GPA 3.5 이상 뽑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영어 수준도 높아야 되고 경쟁률 높습니다. 재학생 과정 같은 경우에 일본은 치대 통합 과정이라서 이것도 역시 일본 약대와 비슷한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 유학생 입학 가능 치대가 한정돼 있습니다. 치대가 전체가 100개가 안 되고 70개 미만인데 이 중에서도 유학생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학교가 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국 치대 통합 과정에 입학 후 재학생 과정은 평이하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개 국가에 대한 졸업 및 라이센스는 약사와 동일합니다. 국가고시 합격까지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입학하기 어렵고 재학생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더더욱 문제는 입학하기가 어렵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개 국가에 대해서 발생 비용,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겁니다. 1년 3천만 원, 그래서 1억 8천 정도가 발생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억 4천 정도 발생합니다. 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 평균은 1년에 4천만 원 정도 학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해도 우려대 저희 한국어 시험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최소화 잡은 겁니다. 4억 2천 정도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생활비 굉장히 비싸죠.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6억대 정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도 1억 8천 정도가 발생하고, 영국 치대는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학이 조건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치과의사 시험, 만약에 추후에 한국에 리턴을 해서 한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시험 보게 된다면 약대와 동일하게 예비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예비 시험 합격률이 일본 60%, 미국 40%, 영국 같은 경우에 35% 합격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래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 치과 과열되고 병원 취업 쉽지 않죠. 일본 내 치과 과열돼 있고 병원 취업은 근데 어렵지는 않으나, 뭐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들이에요. 대부분이 병원 또는 개인 개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치과 부족은 하나, 비영주권자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영국은 취업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영국 내에서 취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일본의 약대, 이제 저희 쪽에서 가는 대표적인 학교죠. 치바과학대학 약학부 약학부장님 안도 켄타로 교수님께서 저희 리드윈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유학생들, 그리고 지금 설명회에 참석하신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簡単な自己紹介をお願いいたします。千葉科学大学薬学部の薬学部長の安藤と申します。
講義では薬理学を担当しています。はい、本学は一人一人の能力に応じた教育をしています。特に、成績に応じてカルテというものを個人個人に作って、それに応じた教育指導を行っております。また、専門科目においては、バイタルサインのチェックといったその反応が起きるような人形を使って、臨床業務にすぐ役立つような教育をしております。韓国からの留学生は現在83名おります。そのうち3名は2年生に編入した学生たちです。総合学習日本語教育センターという組織を作りまして、日本語が苦手な学生さんたちにはそこで個別に日本語の教育をしております。例えば私の薬理学という講義ならば、何人かの学生さんは一番前に座って一生懸命聞いております。また、日本語のハンデがあ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成績も決して日本人に劣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1年生で基礎的なサイエンスのお勉強、2年生になると専門科目が入ってきて、3年生、4年生になるとほとんど専門科目一色になります。そして5年生は実務実習に出かけます。あとは4年生から6年生まで卒業研究に取り組みます。4年生では実務実習に出かけるための試験、教養試験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が、そのための歩行を行っております。また5年生、6年生になりますと予備校の歩行というものも開講しています。さらに6年次では教員における国家試験対策の数多くの講義を実施しております。せっかく入学していただいたのです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蔓延のためにまだ日本に入学できないでいます。そのために講義としては Zoom を用いた遠隔講義を行っております。できるだけ日本に早く入国できるように現在手続きを進めておりますが、また新しい変異株などが出てなかなか入国できないというのが現状です。ほとんど全員が薬局の薬剤師に就職しております。こうしたコロナウイルスが蔓延している状況ですが、特にそれが影響することもなく全員就職できております。韓国から、例えば日本の成田空港までは1時間少しで来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時間というのは日本の国内で移動するよりもはるかに短い時間ですので、日本はとても近いところだと思いますので、安心して来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また、本学は成田空港からおよそ1時間ぐらいで来ることができます。東京に比べると、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症も少ない場所ですので、安心して勉学に励める場所だと思います。また、思い立ったら、週末だけお家に帰って、コロナウイルスがなくなれば、安心して週末だけ帰ってまた来るということもできるような場所だと思いますので、ぜひですね、本学の進学を考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지금 현재 치과과학대 의학학부 2학년 재학생 학생, 그리고 북해도 치학부 1학년, 그리고 나가사키 국제대 약학부 1학년 학생의 인터뷰를 잠시 듣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뭐 대략적으로 세 분 합치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일본 약대 생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과과학대 약학부 약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임지우입니다. 작년에 리드윈을 통해서 공부하고 올해 4월 2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약대 편입 전에 본인은 국내에서 대학 몇 학년을 다니고 계셨고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계셨나요? 네. 편입하기 전에는 국내 대학에서 제약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2학년까지 수료한 상태였습니다. 임지호 학생은 일본 약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피트를 통해서 한국 약대를 준비했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해외 약대로 눈을 돌렸었어요. 물론 피트 재수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약대에 진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호주나 영국의 약대를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일본 약대가 아무래도 저희랑 같은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없고 과학 교육 과정도 비슷했고 선진화된 재학 산업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약대를 선택했습니다. 리드윈 강남 스카이를 통해 일본 약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입학까지 하게 되셨는데 리드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여타 학원들도 다 그렇듯이 원하는 학교에 대한 입시를 도와주죠. 그리고 제가 입학했으면은 졸업을 하고 약사고시를 쳐서 통과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리드윈 같은 경우에는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재학 중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약사고시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A부터 Z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본 약대 편입학 시험은 신입학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였고 시험 수준은 실제로 어땠습니까? 저는 신입학하고 편입학을 동시에 준비를 했었고 둘 다 합격을 했었어요. 신입학 시험의 경우에는 과목은 화학 한 과목이었고 시험은 약간 개념 위주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편입학 시험은 화학, 유기화학, 생물 세 과목이었고 개념에 더해서 문제풀이 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어요. 근데 체감 난이도는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편입 시험보다는 신입학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고 시험 준비에 관해서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화학하고 유기화학, 생물, 해부학도 다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시험 준비는 안 했어요.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이 정도면 충분했었어요. 2학년 커리큘럼 특성상 그 1학년에 비해 기초 교양 과목은 거의 없을 것이고 기초 약학이나 임상 약학 전공 과목들 위주로 학습을 하고 있을 텐데 수업의 난이도는 어떻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네, 아무래도 편입학 자체가 1학년에 전공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2학년 수업을 듣는 거다 보니까 어렵긴 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안 할 순 없잖아요. 해야죠. 꾸역꾸역 해야죠.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약대 2학년 재학 중인데 일본 약대 학습하며 느꼈던 일본 약대 수업 그리고 학생을 케어하는 형태, 행정 시스템 등 특징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못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듣긴 했습니다만 다른 해외 약대랑 비교해가지고는 일본 약대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학비 그리고 한국이랑 비슷한 과학 교육 과정인 것 같아요. 또 치바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선후배들끼리의 교류도 되게 활발하고 한국
일본인 선배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다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네, 장점 생각나는 거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리드인에서 처음 수강 등록 당시에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나요? 그리고 입학 전, 대학 입학 후 각각 어떤 식으로 일본어 학습을 해오고 계시나요? 네,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일본어는 아예 몰랐어요. 네,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는 그냥 그림 같았고 한자도 1, 2, 3 말고 4부터는 못 썼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일본어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했고 그 편입 조건이 N2 레벨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딱 4개월 걸렸어요. 지금 회화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수업은 무리 없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일본인이시고 과정도 되게 타이트하니까 추가로 할 것 없이 주어진 것만 잘 따라가면은 일본 대학을 가는데 막 언어가 엄청 커다란 장벽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는 입학 전에는 학원에서 해주는 거 말고는 안 했어요. 따로는 안 했고 가끔씩 일본 영화나 드라마, 뭐 노래를 듣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대학 입학 후에는 뭐 매일 듣는 게 일본어이기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신입학으로 오신 분들보다 일본어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시간에는 주로 회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게을리 듣지만 않는다면은 청해든 회화든 일본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4월 조기 입시 시험을 위해서 리드윈에서 공부했던 학습과 입학 전까지 진행했던 파운데이션 과정에서의 학습이 현재 일본 약대에서 적응과 과목 이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게 단어였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쓰는 단어가 비슷한 것도 되게 많지만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조금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약사라는 단어만 해도 한국에서는 약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약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생물이나 화학 같은 과목도 일본어로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그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해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었어요.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배려하거나 지원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청에 조금 약하잖아요. 유학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한번 이게 말씀을 하셨던 거를 다시 재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께서는 또 메일을 통해서 다시 재공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노부치라는 교수님께서 한국 학생들만 모아서 일본인 선배님들과 따로 좌담회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거의 다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다 따뜻하게 배려해 주세요. 임지호 학생은 일본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미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원래 입학을 하기 전에는 빨리 약사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개국 약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전문 약제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가 약에 대해서 개입하는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제가 1년도 채 안 다녀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약대 진학을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설명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할 거면은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선택은 다 본인의 몫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해외 약대를 고려 중이시라면은 일본이 좋고, 이유는 제약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제약 산업도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 학비도 다른 타 해외 약대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한국이랑 비슷하고 개강이랑 종강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한국 대학 학생들이랑 같이 약사고사를 준비하는 시기도 맞고 같은 이제 동아시아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게 많죠. 네. 총 맞을 일도 없고, 네. 할 거면 빨리 하세요. 파이팅.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9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20년도에 붙어서 지금은 북해도 치학대를 다니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네, 김정우 씨께서 일본 치대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 치대는 아직 저한테 벽이 너무 높아서 외국 치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헝가리 치대, 필리핀 치대 다양하게 많았지만 일본 치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한국과 매우 가깝고 치대 공부를 할 때 매우 유사한 점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리드윈을 통해 일본 치대 시험 준비하고 입학까지 하게 되었는데 리드윈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이후로는 아무 기초도 없이 공부했었는데 그만큼 잘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따라가야 할 것도 되게 많았지만 매일 신경 써주시고 멘탈 관리도 잘 해주시고 공부도 잘 케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일본어 수업을 해준 게 제일 컸어요. 붙고 나서 일본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때 조금 덜 힘들었던 게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일본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부 1학년 재학 중이신데 북해도 의료대학 치학부에서 1년간 학습하시면서 느꼈던 치대 학습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업을 할 때 국시 시험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국시에 이런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수업 중에 국시 이야기가 많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상담을 매우 잘해 주세요. 늦은 시간에 메일을 보내고 상담을 해도 메일 확인도 빠르시고 상담도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정우 씨는 리드윈에서 처음 등록 당시에 수강 등록 당시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였습니까? 리드윈 등록 당시에 일본어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히라가나, 카타카나조차 몰랐고 지금 현재 일본어 수준은 그 일본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어 수준이 아직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고 일본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다면 조금 더 일본어 레벨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일본어를 진짜 하루에 8시간 정도씩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입학 후에는 1학기에 수업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과제도 있고 할 게 많아서 일본어를 많이 못 봤지만 2학기에는 이제 적응도 되고 해서 일본어를 볼 시간도 어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4월 조기 입시 시험을 위해서 리드윈에서 공부했던 학습하고
대학 입학 전 파운데이션 과정에서의 학습이 현재 일본 치대에서 적응하거나 과목 이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드인에서 화학이랑 생물을 되게 많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생물보다는 제가 화학을 더 재밌어 했고 좋아해가지고 화학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되돌아간다면 생물을 더 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서 생물에 관한 전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생물을 공부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배려하거나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수업인 부분을 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메일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과제를 내주실 때도 불편한 건 없는지 매일 온라인 수업을 걱정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치과의사 면허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신 후에 김정우 씨는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저는 일본 국가시험 치고 합격한 뒤에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국가고시를 한 번 더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치대 진학을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은 시험이든 과제든 노력한 거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서 해라는 거라든지 가르쳐 주시는 것만 열심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드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리드윈 강남스카이의 프로그램 약대 치대 입학 합격 보장 프로그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의치학대에 진학할 때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잠시 알아볼 겁니다. 입시 제도는 크게 EJU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본 유학생 시험과 그다음에 본고사 시험, 본고사 입시 제도로 나누어집니다. 리드윈에서 추천하는 일본 의치학대 EJU 시험을 통해서 입학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이제 본고사를 추천합니다. 본고사 입시 제도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 해당 대학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는 일반 입시가 있고 바로 저희가 진행하는 지정교 입시, 이 두 번째 것이죠. 지정교 입시가 있습니다. 지정교 입시는 일본의 각 대학이 일본 내 고등학교나 특정 교육기관, 해외 교육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일종의 입학 티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리드윈은 한국 내 파운데이션 기관인 그 카케학원 한국지국하고 각 일본 의치학대 간의 3자 협약을 통해서 지정교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승인하에 일본어에 능통하지 못하지만 과학 및 특정 과목에 우수한 인재들을 우선 한국어 시험을 통해 입시에 합격시킨 후 대학 입학 전까지 일본어에 대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입학시키는 형태입니다. 지정교 입시. 즉 정리하자면 내년 4월경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화학, 생물, 수학, 영어 등의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되고 합격생은 약 5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1월까지 진행되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약 950시간 정도 되고 이 중에서 700시간 정도는 일본어 학습을 하고 나머지 200여 시간은 일본 의치학대 1,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미리 선행학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리드윈 강남 스카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드윈 강남 스카이는 서일본 최대 학원 그룹인 카키학원의 한국지국과 함께 대학 협약을 진행했었고 현재 나가사키 국제대학교의 공식 서울 사무소 역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윈은 매년 서울, 경기, 대전 등 여러 지방 지역의 고등학교 진로 진학 교사분들에게 일본 의치학대 설명회도 진행을 해왔고 고등학교 추천으로 여러 학생들도 일본 의치학대 진학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해 동안 일본 의치학대 지정교 입시를 통해서 이제 양질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카케 학원과 함께 매년 수많은 학생들 최종적으로 일본 의치학대에 진행을 하고 진학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리드윈에서 추천하는 일본 의치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우선 지정교 입시를 통해서 입학이 가능한 일본 약대는 총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대부분이 신입학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약 약대들은 대부분 일본 약제사 국가고시 합격률 20 이내에 있는 상위권 명문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대는 이제 지정교 입시를 통해서 입학 가능한 일본 치대는 모두 4개 대학이 있고요. 이 중 북해도 의료대학교 치학부 같은 경우 지정교 입시 또는 독립적인 응시 원서를 제출해서 입학이 가능하고 나머지 3개 대학, 3개 대학, 도쿄 치과대학이라든가 추루미 대학, 후쿠오카 치대 등은 시험과 별도 추천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편입학도 가능한 학교들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 도쿄 치대 같은 경우에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본 치대 랭킹 1위 학교고 나머지 치대들 역시 치과의사 국가고시 10위 이내의 명문 대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대의 경우에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로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학들이 일본 내 지역별로 어디 정도쯤에 위치해 있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해도 우려대 학기인데 여기는 뭐 여기 들어오신 분 다 아시죠? 홋카이도, 북해도 최북단에 있고 이곳에 약대, 치대를 들어갈 수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학부 82% 이상, 약학부 90%, 그래서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북해도 내에서 대학병원과 의료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좀 규모도 큰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메지 도쿄 대학이라고 그 전에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이 학교는 여기 보시면 츠코쿠와 간사이 지역 사이에 있고요. 약대 신입학,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2023년부터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국공립대로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학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집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도쿠시마 분리대학, 여기도 이제 약대 신입학 편입학이 가능하고 위 시코쿠 지역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후쿠오카 제1약대 큐슈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약과대학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운영재단의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약대이고 큐슈 내에서 굉장히 상당히 큰 규모, 그다음에 명망 있는 약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가사키 국제대학교가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죠. 여기는 국시 누적 합격률이 90%에 가깝고 한국 유학생 50명 이상, 그다음에 약사 시험 8명까지 그동안 합격시켜 왔고 장학금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아오모리 대학 약대가 있고요. 이건 통과. 그리고 이제 방금 전까지 인터뷰도 보셨던 것처럼 치바과학대 약학부가 있죠. 여기는 도쿄에서 1시간 거리 정도 해서 가깝죠. 그래서 주말에 보통 도쿄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약사 국가고시 2위까지 랭크를 했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의 43%가 연학비의 50% 이상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교다. 이제 그게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쿄 치과대학. 아까 말씀드렸죠. 도쿄 치대. 이 학교 지금 일본에서 20년간 치대 1위입니다. 치대 국시 합격률 거의 모든 학생이 국시 합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루미 대학 치대가 있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치대 랭킹 10위 이내, 그다음에 요코하마에 위치되어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참석하신 분 잠시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서 설명드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정교 입시 통해서 입학하는 의치학대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대학의 전체적인 일본 대학 내 랭킹, 그것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일본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라이센스 취득을 한 번에 합격하고
그만큼 이제 해당 의치학대 학생들이 이제 국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 주는 그런 학교를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일본 약대 국가고시 합격률에 따른 랭킹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국가고시 합격률 기준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저희가 가야 되는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파란색 있죠. 메이저, 도쿄 이과대학, 킨키, 토호, 게이오, 오사카, 테이쿄, 쇼와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학교들도 꽤 있을 텐데 이 파란색 학교들은 왜 더 밑에 있죠? 국가고시 합격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학교들은 학교 자체 랭킹, 일본 내에서 랭킹은 높고 명망이 있는 학교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약제사 국가고시 합격률만 보면은 저희가 가는 치바라든가 후쿠오카 제1약과대학 아니면은 후카 북해도 의료대학보다 랭킹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만 봤을 때 어차피 라이센스 취득이 제일 목표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는 지정교 입시 대학 괜찮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대를 보게 되면은 국공립대 치대 유학생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만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립대 치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위부터 11위까지 일단 뽑아봤는데 도쿄치과대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째 1위 도쿄치대를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2019년 기준인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률 국가고시 합격률이 조금씩 계속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이거구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년 전의 합격률이기 때문에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북해도 의료대학 치의학부 2019년도에 사립치대 중에 5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80% 육박하죠. 그래서 지금 80% 정도의 합격률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당히 상위권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일본 약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학교별로 시험 과목은 무엇이며 연간 학비 얼마, 특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대학이 있고요. 여기 위치, 도쿄, 규슈 쭉 있는데 학교별로 시험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치바과학대 약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생물은 기본이고 수학, 영어 중에 한 개 택일입니다. 결국 3과목 시험을 보는 걸 거고 나가사키 2과목, 북해도 3과목, 2과목 학교별로 조금 다르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지금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프로세스 보신 것처럼 시험은 내년 4월인데 모집 요강이 3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별로 3월 초에 모집 요강 보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학비에 대한 장학금은 몇 퍼센트를 주는 학교들인지 시험 과목과 날짜는 어떤지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4월 달에 중복응시가 가능합니다. 학교별로 거의 날짜가 겹치지 않아요. 중복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2-3개 학교 시험 볼 수 있다. 단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결정하시기 힘들다고 하면 화학, 생물, 수학, 영어 4과목을 다 공부해 놔야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더 늘어나겠죠.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되고 연간 학비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연간 학비는 기본적으로 치바나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 전원에게 30%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그게 반영된 숫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합격생 제공 장학금 같은 게 다 반영된 이 최종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치바 나가사키는 여기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합격률이 높은 학교, 북해도는 이제 국시 합격 10위권 이내고 명문 사립대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대 편입학, 이번에 편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참석자분들도 계시는데 편입학 대학교 3개, 6개 대학이 가능하고요. 편입학 시험 과목은 화학, 생물, 일본어 3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학, 생물은 당연히 신입학보다 어렵겠죠, 수준이. 피트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일본어 시험이 있어요. JLPT N2, N3급 정도의 시험인데 만약에 리드윈에서 일본어 수업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신 분은 일본어 시험이 편입시험에서 면제가 됩니다. 응시 조건 2학년 이상, 3학년 이상이 있는데 2학년 편입을 위해선 화학 계열, 생물 계열의 과목별로 합산 8학점 이상 취득자, 그 다음에 3학년은 30학점,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학은 북해도 우려대 후쿠오카 치대가 있고요. 일반화학, 일반생물 두 과목입니다. 학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치대 편입학 같은 경우에 4개 학교가 가능을 한데 2학년 편입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 과목은 약대 편입학과 동일합니다. 화학, 생물, 일본어. 역시 일본어는 일본어 강의를 리드윈에서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일본어 시험 면제된다. 그런데 일단 2학년 편입에 약대하고 동일하죠. 화학계열, 생물계열 8학점 이상 취득하신 분 가능한데 여기서 도쿄치대, 그다음에 치루미 치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이과계열 대학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북해도와 후쿠오카 치대는 한국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들이 가능하고요. 설명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약대 학년별 커리큘럼을 좀 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이 학년별 커리큘럼은 나가사키 국제대 약학부의 것인데 다른 약대들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약대 입학 후에 뭘 배우고 어떤 과목을 언제부터 배우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1년차, 1학년 때는 수많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타 전공자에 비해서 교양 과목은 별로 없고 1학년부터 기초 약학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 과목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눠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가장 기초면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들이 2학년에는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여기도 노란색이 있죠. 유학생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공부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3학년 때 이제 과목들이 기초약학과 임상약학 과목들이 교차하면서 공부하게 돼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요. 4학년 이후로는 실습 시간 점점 많아지고 한숨 돌립니다. 그리고 5학년 때는 거의 모든 시간을 로테이션, 즉 외부 실습 통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6학년 때는 거의 약제사 국가고시만 준비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약대 재학생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유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기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약리학, 약제학 이 5개 과목 C 이하로 페일하기도 쉽고 가장 어려워하고 방대한 양의 과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결국은 신입학과 편입학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약대 입학도 중요하지만 약대 재학생 과정에서 이 5과목을 정복하는 것도 꽤나 큰 이슈인데 지금 참고로 리드윈 같은 경우에 이 약대 재학생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유기화학, 생화학, 양리학, 물리화학, 약제학 이 5개 과목들에 대해서 리드윈에서 전 과목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일본 약사가 직접 제작해 놓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요. 뭐 이런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과목들을 일본어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 수지의 이게 의역부인데요. 유기화학이고요. 네, 클로람페니콜.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생화학 같은 리드는 경우에 이런 실제로 일본 당신생부터 약사 알아볼 거고 시험을 당신생에 준비하는 이어서 교재를 지방들의 갖고 공부를 뭐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로들. 그다음에 양리학 같은 경우에 치료의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양리 배우도록 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물리화학도 이런 내용을 그래서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강사. 네, 그리고 이제 치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치대 학년별 커리큘럼을 보는 건데 북해도 우려대 치약부를 기준으로 볼게 됩니다. 1학년 때 교양 과목, 기초교육, 의료 전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약대하고 비슷하죠. 과목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2학년 때부터가 이제 더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부분 전문 교육 과목들이 많지 않은데 2학년 때부터는 전문 교육 과목들이 치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의학, 임상의학 관련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3학년 때는 기초 임상의학 쪽에다가 이제 치대 전용 전문 과목들 그리고 4학년 때 전문 교육 과목들 좀 숨이 콱 막힐 수도 있죠. 보면서 너무나도 과목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본이 되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기본이 되는 과목들이 여기 보시는 노란색들이고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중요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힘겨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이게 해부, 조직, 생리, 생화, 미생물인데 물론 치대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배우는 과목들이죠. 사실 일부 과목은 약대에서도 배우는 과목이죠. 여기는 신입학, 편입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란색을 쳐주면서 핵심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 5과목에 대해서 역시 저희 리드윈에서 치대 재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면 해부, 조직, 생리, 생화, 미생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은 약대에서도 있는데 이거는 약대 과정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치대나 의대 쪽은 기초의학 쪽이라서 내용이 좀 틀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드윈에서 전 과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들어오신 분 죄송하지만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해주세요. 보통 이제 걸 하셔서 이게 해부학일 좀 거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모양. 해부학이고 이제 기압, 생화학. 뭐 에너지원 사용을 못 하는데 이제 케톤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생화학 과목. 그다음에 요건 이제 조직학입니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번들어 거죠. 자극의 전달이 저희 쪽 프로킨의 섬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생리학이죠. 인터스티셜 요것도 플루이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것처럼 뭐 여러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 생리학하고 다릅니다. 외부로 가는 요인이 있고요. 내부로 보통 이제 한국어로 기압. 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바, 나가사키 아까 보셨던 표하고 비슷하긴 한데 학교별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치바하고 나가사키 가장 많죠. 왜냐하면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저희나 카키학원 한국지국 파운데이션 운영하는 곳에서 치바와 나가사키 쪽을 일부러 푸시하고 이쪽으로 밀어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쪽 학교들을 선택합니다. 왜? 장학금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년별 정원들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제 재학생 대상 대비해서 한국인들이 장학생들이 많다는 거. 80명의 한국 유학생 중에서 무려 35명, 43%가 장학금을 1년 학비의 5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시바가 43%, 나가사키는 무려 57%의 학생이 장학금을 1년 학비의 50% 이상 매년 받고 있다. 굉장히 특징이 있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급률 같은 경우에도 치바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입학을 해왔는데 유급이 15명밖에 안 된다. 나가사키 2명, 북해도 1명. 유급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그만큼 케어를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인원줄이 이 정도가 되고요. 아직 장학금이 이제 이쪽은 학교들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 지정교육 시통에서 일본 의치학대 들어가려는 학생들 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매년 이제 리드윈 통해서 일본 의치학대 입학을 해왔던 학생들의 나이나 학력 이런 것들 잠깐 보려고 하는데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 때문에 일본 대학 입학 후에 혹시 차별이 있지 않을까? 나이가 많아서 입학이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리드윈을 통해서 최종 입학까지 했던 학생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이제 대학생, 20세에서 25세 사이의 대학생이 이제 40% 정도 제일 많은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의 고교생, 현지 고교생이 30%,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이 20%인데, 대졸생이라고 하는 건 꼭 대학교 졸업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직장 다니고 있는 성인들 20대 후반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10% 이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 중요치 않습니다. 현재
좋은 직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직장을 잘 다니시는 30대 초중반 분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치바나 나가사키 약대 편입학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나 치과 의사, 의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은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서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이제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다른 얘기겠죠. 그리고 지원 가능한 기본 조건이 이렇습니다. 신입학,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무조건 되는데 검정고시 합격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교가 되는 건 아니고 일부 학교가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이상, 해외 대학 포함이고요. 이제 화학생물 학점 이수한 학생, 여기도 역시 나이 제한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대 학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 대학에서 2년, 그리고 피트 시험, 메가 MD 같은 이제 곳에서 굉장히 좀 비싸죠. 약대해서 7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학비, 일본 약대, 이건 치바과학대 약학부 기준입니다. 합격만 해도 장학금 30% 입학생 전원 제공합니다. 그러면 1,400만 원, 6년 곱하면 8,400, 큰 차이가 안 나죠, 사실. 그렇게 되는데 대학 중에서 이제 특대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장학금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선택하면 돼요. 지원을 하면 되는데 장학금 50% 이상 제공하는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 40%가 획득했고 6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특대생 A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5에서 10%는 획득할 수가 있는데 1년에 300만 원만 내면 6년간 1,800만 원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수업료가 전액 면제니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대생 A나 B 합격 가능성, 이거는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 40%가 취득을 했으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를 잠깐 보면은 한국 교과 과정과 일본 교과 과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국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가 자체가 비슷하죠.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희가 보는 화학 생물 시험 내년 4월에 보는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 얘기 왜 어렵냐면 수능보다 시험 범위가 넓죠. 이 시험 자체 화학 생물은 고교 화학 생물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화학, 일반 생물,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시험 범위가 넓고 대신에 피트나 미트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범위가 좁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체감 난이도 역시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만 피트 미트보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갖고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합격 저희 보장 프로그램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12월 지금 현재죠. 기초과정 학습을 하고 저희 쪽에 인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1월 3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끝나고 곧바로죠. 심화 과정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실강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실강 수업이 시작되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3월 달 이제 2달간 이제 진도를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퀵하게 진행되고 3월 달에 파이널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고 4월 달에 시험 보고 한국어 시험 그리고 5월 달에 파운데이션 넘어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시험 합격생들만 파운데이션 일본어와 일본 약대 치대에서 배우는 1, 2학년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용 파운데이션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고 요거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월 달에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합격생으로서 추천서를 제공해서 합격시켜 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 TO를 통한 합격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합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TO, 저희가 이 학교 측에다가 해당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최종 입학했을 때 다른 학생들, 정상적으로 합격한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개런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저희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편입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입학을 응시해서 편입학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불합격됐다. 그 학생들은 신입학으로는 합격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시 이 부분,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합격 보장이야? 그럼 뭐 대충 공부하다가 그냥 대충 입학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지정교 입시 시험이 목표가 아니라 입학 후에 졸업까지가 목표가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 4월에 지정교 시험 1차 시험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지정교 시험, 한국어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이제 이럴 때, 아까 계속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장학금을 이왕이면 많이 받고 가시고 싶지 않나 하시는 거죠. 기본 30%를 받을 수 있지만은, 어떤 학생은 50%, 어떤 학생은 70%, 이게 6년 내내 받는 장학금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학생은 전액 면제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냐? 내년 4월 시험 성적을 갖고 결정을 지습니다. 거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험을 잘 못 봐서 불합격돼도 합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몇 문제만 더 맞고 몇 점만 더 올리면 장학금이 6년 동안 30%에서 50%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왕이면은 시험을 더 잘 보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고 5월 파운데이션은 들어간 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파운데이션이 끝날 시점에 지정교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이건 일본어로 보는 시험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100명 중에 3,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장학금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히 치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시험을 스스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최대 6년간 2억 정도의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장학금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부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장학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4월 시험 공부를 하는 이 시점이 거의 화학생물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파운데이션에서 일본어 파운데이션 위주로 공부하고 곧바로 입학인데 입학하고 나서 일반 화학이나 일반 생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입학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일반 화학, 일반 공부를 기본부터 베이직한 것부터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6년이 편안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약대치대 1, 2, 3, 4, 5, 6학년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국시 보고 한국 국시 봐야 되는 거죠. 저희 이거를 공부를 통해서 일본 의치학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1, 2, 3학년 때 재학생 과정의 필수 이수 과목들을 학습을 지원해드리고요. 저희 수강생들만 지원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6학년에서 일본 국시를 보겠죠. 그거. 약사나 치과의사 국가고시. 이 부분도 저희 리드윈에서 저희 수강생 출신들만 지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국시에서 나중에 한국 국시를 준비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같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과 차별적인 가장 큰 부분은 입학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입학 후 재학생 졸업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약사나 의사 라이센스 취득할 때까지가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강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강료 마지막으로 수강료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는 7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1월부터는 4월까지 이제 최종 그 실강 수업 물론 인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인강으로 수업을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 과목 인강 전용 학습, 이 인강은 계속해서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실강 인강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약대 신입학은 4과목입니다. 최대. 근데 물론 본인이 약대 신입학인데 3과목만 하겠다고 지원하셔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약대 편입학은 3과목, 시대 신입학 2과목, 시대 편입학 3과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수강료는 약대 신입학 4과목 기준으로 8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과목을 빼서 3과목을 하시게 된다면 200만 원이 빠진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한 과목이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약대 편입학은 600만 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일본어 기초회화 JLPT 인강을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약대 핵심 아까 보셨죠? 재학생용 인강 제공해 드리고 대학 입학 후 케어 시스템, 그다음에 국가고시나 한국 약사 시험까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대 2과목이니까 400, 치대 편입학 600만 원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 기초 회화, JLPT, 약대 치대 핵심 5과목 재학생용 강의 제공하고 이런 것들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남은 자녀 개월 수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저희 수강료는 시간당 16,000원입니다. 강남에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사실 아닌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강의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 들으신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고민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의치학대는 매력적이긴 한데 난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데 일본 대학 졸업하기까지 가능할까? 나는 문과 출신인데 아마 그것도 이제 이과 그것도 의료계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국에 해외로 기나긴 시간 동안 부모님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을까? 나 나이도 많은데 지금 준비한 거나 직장 그만두고 일본 가는 것이 이제 기회비용 상실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러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의치학대 입학 후에 졸업까지 과정 절대 쉽지 않습니다. 험난한 시간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졸업 후에 이제 약사, 치과의사 면허 취득한 후에 확실히 미래가 보장되는 전문 직종이죠. 그리고 이미 일본 의치학대로 입학해서 착실히 재학생 과정 거치거나 졸업 후 약사, 의사 되는 많은 학생들이 버틸 수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결정하시는 게 향후 학생의 미래 20, 30년 뭐 아니면 나아가서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끝난 후에 이제 문의사항이나 별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번호 또는 제가 저희 쪽에서 다 카톡으로 줌 링크 주소 보내드렸는데 카톡으로 질문사항 아니면은 전화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카톡 상담 아니면은 이제 방문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카톡으로 일단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기나긴 시간 동안 그 온라인 줌 설명회 리드윈의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